전업 투자의 전설, 남석관의 실전 투자의 정석. 중장기 투자 시 주식 매수. 매수해야 할 주식, 매수하지 말아야 할 주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호흡으로 주식을 할지 결정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짧게 치고 빠질지 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길게 가져갈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장기, 중기, 단기 3개의 계좌로 나누어 주식을 운영한다. 중장기 투자 종목들은 당연히 중장기 계좌로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이라고 본다. 계좌 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매매는 1년에 한두 번만 한다. 보통 1분기에 매수하여 2분기나 여름쯤에 매도한다. 당연히 절대 손실이 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중장기 계좌라 해도 전통적으로 가치주라고 여겨지는 무거운 종목은 거의 매매하지 않는다.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3개월 이상 투자가 필요한 종목들은 중장기로 분류한다.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 사놓으면 선취매 30에서 1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이다. 중장기 투자는 그동안 내가 주식으로 큰 자산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다. 사실 중장기 투자만 잘해도 한 해 수익의 대부분이 발생한다. 단기 투자보다 묻어둔 금액이 큰 만큼 굳이 비유하면 커다란 호박이 한 번 크게 구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적지 않은 수익이 단기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편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처음 주식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단기 투자로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수익도 좀 불어난 상황이라면 중장기 투자로 옮겨가는 것도 좋다. 주식 투자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매수 시기에 따라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장기 투자는 삼성전자처럼 평생 보유해야 하는 종목이 있고 중기 투자의 경우 보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한정하는 종목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 투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메가 트렌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또는 전도 유망한 사업에 발을 디뎌 해당 산업군 기업의 주식이 훗날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투자 대상이다. 운 좋게 그런 주식들을 초기에 매수했다면 장기 보유로 큰 수익을 얻는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의 삼성전자, 휴대폰 시장을 선도했던 SK텔레콤,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린 인터넷 혁명의 최대 수혜자 네이버, 고령화 사회 및 의학기술 발전으로 수혜를 본 한미약품 등이 해당 시장을 리딩하는 선도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장기 투자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그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중기 투자 계좌는 당시에 중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한다. 금액은 장기 계좌의 20-3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주식시장에도 시기별, 계절별, 시장 움직임의 특징이 있다. 투자론에서 말하는 1월 효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월 효과는 통계적으로 중소형주에서 두드러진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대체로 1, 2월에 전년도 결산 실적을 발표하고 그 해에 어떤 산업군의 전망이 밝고 유망한지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경우 간혹 1, 2월에 시장이 급락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때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살펴본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이클은 3월 이후, 즉 1분기 마지막 달부터 2분기까지 주식시장이 나빴던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중기 투자는 1, 2월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 해에 전망이 좋은 산업군에서 투자할 주식을 찾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활용하면 된다. 상승 초기에 종목 선정은 외국인, 기관이 함께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서 찾으면 어렵지 않다. 기술적 분석을 통한 중기 투자 종목 고르기의 힌트는 골든 크로스다. 이는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상승 전환을 의미한다. 대형주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이내 정배열 모양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수 상승 초기에 골든 크로스 발생 종목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수익을 낸 사례 2개, TCK, 한국전자금융을 자료로 붙인다. 투자자가 매수할 종목을 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권사 리포트에 2분기 이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1, 2월에 횡보하거나 저점을 다진 종목을 중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대부분 3, 4개월 안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연중 변동성을 살펴보면 간혹 1년 내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주식도 있지만 최소한 20-30%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주식도 꽤 있다. 따라서 한두 종목을 저점에 투자하면 연 20-30% 수익률을 거두는 일이 어렵지 않다. 선취매 개념이 큰 중장기 투자에서 매도 시점이 한참 남았는데 생각지 않은 이슈로 보유 중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면 생각지 못한 횡재라고 보면 된다.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수했는데 단기에 급등하면 일단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기 급등 후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원래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재매수한다.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한 특정 종목에서 이 같은 횡재로 수익을 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중장기 투자에도 원칙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초에 각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분석하여 그 해에 전망이 밝은 산업군에 속한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이때 주로 분할 매수를 한다.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식으로는 대체로 대형주가 많다.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주가 1등을 할지 모르니 기관과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 업종 대표주, 대장주 위주로 매수한다. 단기 투자 시 주식 매수.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급등하는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얼마 정도는 더 오르겠지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혹자는 중장기적인 이슈나 테마를 잘못 생각해 단기 투자로 접근하여 실패하기도 한다. 이는 실전 투자에서 많이 저지르는 실수다. 그 결과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되기도 한다. 단기 투자 시에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술한 것처럼 일반적인 단기 투자는 하루에도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여러 번 매매하는 투자법에서 1, 2개월가량 보유했다 매도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단기 투자의 전제 조건은 단기 매도에 있다. 나는 2001년에 1,000만 원을 손에 들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그 전에도 주식을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단기 투자자라 볼 수 없었으며 장기, 단기 투자가 무엇인지 기준조차도 없었다. 적은 금액으로 전업 투자자로 나선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부족했다. 투자에서 번 수익을 생활비로 써야 했기 때문에 매달 수익을 내야 하는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만 눈에 들어왔다. 그런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상적인 주식 투자 방법, 즉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과실을 공유하는 가치 투자라는 말은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도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가 힘들었다. 단기 투자에서의 주식 매수는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나면 매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단기 보유하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거래 비용이 많이 지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일단 손해보고 들어가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 방법이다. 과거에 상한가가 12%, 15%이던 시절에는 이른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단기 매매 방법이 있었는데 리스크는 있어도 잘 사용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 변동성이 30%로 확대된 이후의 단기 투자에서는 주식 매수 시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장중에 상승한 이후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간다.
가급적 단기 매매라 하더라도 눌림목 주는 종목, 재료는 살아있는데 2, 3일 쉬면서 11선을 지지하는 종목 또는 21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받는 종목 등으로 매수한다. 단기 투자에서도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주식시장을 잘 살펴보면 요일별로 작은 변화가 있다. 해당 주간에 주식시장을 이끄는 중심주는 그 기간 내에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고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식이다. 가령 월요일에 처음 시작하는 종목이 그 주간을 뜨겁게 시장을 리딩하고 대체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면 시장이 무르익는다. 금요일이면 대체로 한 주를 마감하고 간혹 금요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 그 다음 주를 새롭게 연다. 따라서 개별 종목에서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와 월요일에 전개되는 시장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단기 투자에서의 주식 매수는 급등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 이후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를 증권 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본 다음 매수에 동참한다. 단기 투자에서도 수익이 나는 모형이 있다. 수익 모형을 한두 가지만 익히면 한 달에 한두 번만 적용해도 높은 누적 수익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단기 투자자는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빨갛게 상승하는 종목에만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당연한 심리일 것이다. 빨리 치고 빠져야 하는데 파란색 지표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그러나 나는 급락하는 종목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급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둔다.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일지라도 급락에 영향을 준 이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주가가 정상을 되찾거나 급등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급등 각도에 따른 매매법도 잠시 언급하겠다. 급등 각도가 높을수록 매도 타이밍도 더 빨라야 한다. 급등 후에는 거의 대부분 급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단기 이슈일수록 보유 기간을 짧게 잡고 수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단기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종목 고르기나 시기는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정배열이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의 투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역배열 속에서의 짧은 정배열인 경우의 종목에서 기간에 따른 누적 상승분을 수익으로 보고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단기 투자 대상이 되는 종목의 상승 시기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지속되기가 힘들다. 급등의 각도를 보고 급격히 상승하며 매도 타이밍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기 투자 시 주식 매수는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분석하고 거래량과 상승 재료 상황에 따라 5일선, 11선, 21선 눌림목일 때 매수한다. 중장기 투자 시 주식 매도. 중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서의 주식 매수 방법이 다르듯 주식 매도의 경우도 중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시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주식을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그런데 중장기 투자 시의 주식 매도 방법도 분할 매도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분할 매도 이외에 중장기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식 전량 매도 타이밍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별로 차트 하나씩 첨부한다. 1. 상승장에서의 매도 타이밍은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 하단을 벗어나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다. 이 경우 매도 타이밍이다. 그래프로 확인해보자. 2.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위험신호다. 서둘러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 데드크로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배열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보자. 3. 아래처럼 상승 추세에서 쌍봉을 나타내면 매도가 원칙이다. 4.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보이면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그래프를 하나 더 소개한다. 5. 유무상 증자 물량 출회, 보예수 해제 물량, 전환사채,
주식 전환 물량 등 대규모 물량이 출회되려는 조짐도 알아두어야 한다. 당연히 매도 타이밍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이 있는 시장의 조치나 뉴스, 그리고 상황을 확인하고 증시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 사전에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기쁨을 누리는 일을 상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다. 만약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어찌할까? 우선은 장단기 악재인지의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만약 중장기 악재라고 여겨지면 일단 무조건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보유하는 대응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내 경험을 하나 소개하겠다.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일이다. 소문으로 무성하던 미국발 금융위기 뉴스가 현실로 다가오자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나는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하여 현금화했다.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무려 9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후 시간이 좀 흘러 끝도 없이 바닥을 기고 있던 주가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이 왔다. 이때 나는 앞서 매도 포지션으로 현금화한 투자금으로 매수에 집중했다. 물론 그 결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리하면 주식 매도는 투자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어떤 결과를 얻고 매도하게 될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수익이 극대화될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니다 싶으면 전량 털고 나오는 매도 전략이 더 큰 손실을 막아주기도 한다. 단기 투자 시 주식 매도. 전업 투자자들 중에는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앞서 밝혔다. 산전수전, 수중전까지 모두 겪어본 웬만한 주식 고수들이 중장기 투자뿐 아니라 단기 투자 시장에도 많이 몰려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단기 투자에서 잃지 않으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결정이 빨라야 한다. 늘 머릿속에 전광석화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단기 투자에서는 추세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성패를 가른다. 따라서 매수가 되었든 매도가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추세부터 알아야 한다. 즉, 현재의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또는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등은 알고 있어야 성공적인 단기 투자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단기 투자 시장은 특성상 대개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을 기대한 종목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주식들이 많다. 단기 투자 시의 매도 타이밍은 아래와 같다. 1. 테마주의 경우 대장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기가 있다. 이럴 경우 매도 타이밍이다. 2. 단기 급등주의 경우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했거나 자사주 매도가 나오면 즉시 전량 매도를 한다. 이 같은 사례는 대선 테마주에서 종종 볼 수 있다. 3. 주가의 상승을 견인해주던 재료나 뉴스가 희석되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4. 이격률이 120% 이상이거나 투자 심리 지표가 80% 이상이라면 매도를 준비해야 한다. 5. 시장 조치 상황에 투자 경고가 붙는 경우도 매도 시그널이다. 간혹 투자 경고가 붙었는데도 추가로 상승하는 주식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